감독님 내가 너희들 잘못 가르쳤다. 그러니 내가 다시는 벌을 받겠다 해서 자기가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을 때렸어요. 우리 어린 나이에. 형 대학 선발 해봤어? 못 해봤지? 대학을 안 갔는데 대학 선발. 김봉현 전설 2차 섭외 안 받았다. 아이 그 택도 없는 소리고. 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오늘은 전북 완주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완주 야구장, 최근에 지금 지어진 것 같은데 거기와 또 관련된 분이기도 하십니다. 두 전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 그리고 김일권 전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저희가 지금 그 나이를 알고 있는데 그 나이처럼 안 보입니다, 지금. 머리 색깔 때문에 그런가요? 머리 색깔이 지금 두 분이 다른데요? 스타일이 지금 엄청 젊게 느껴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김준환 선배는 나한테 직계 1년 선배지. 네네. 한 거. 네. 그럼 1년 선배가 이제 김준환, 김봉년. 근데 김봉년 선수는 나이가 좀 많아.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이시죠? 그게 꿀은 줄 알았더니 공공원에서 꿀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 학교를 늦게 들어갔더라고. 10살인가 들어가가지고 갖고 우리 준환 형하고 동기지. 네. 학교는 틀린데. 네. 이게 둘이 절친이요. 둘이. 그러니까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1년 선배들 둘이 있는데 웃기는 짬뽕들이야. 웃기는 짬뽕들이 내가 봐도 네. 둘이 싸움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김일권 전설하고 김준환 전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온 우리 김봉현 전설은 고향이 다 전북. 그리고 전주고 전주. 나는 군산이고 군산. 오리지널 군산이고 또 군산 상고를 또 다 예, 예. 나오셨고. 군산 상고를 나오셨을 때 그때 하셨을 때 최고의 기량을 갖춘 팀 아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황금사자기 우승을 하면서 네. 역전의 명수라는 닉네임이 붙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물론 우리 선배들도 열심히 해줬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황금사자기 우승함으로 해서 역전의 명수라는 닉네임을 받아가지고 그 후로 쭉 후배들까지도 이어받아서 역전을 많이 했습니다. 또 사실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친구도 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군산 상고가 왜 야구를 그렇게 잘하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실 창단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그 선수 모집이라든가 뭐 코칭 스텝이라든가 우여곡절이 많았죠. 근데 이제 내가 1학년 때 이제 준환이 형 2학년 때 이제 9회 1년 선배들이 또 있는데 네네. 차관수 감독님이시라는 분이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아마추어 기업은행에 계시면서 네. 국가대표 투수를 했던 유명한 분이 저희 모교로 오게 됐어요. 나 1학년 때 마침. 예. 네?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오늘날에 우리도 있고 군산상고라는 그 야구부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각인되지 않았나. 내 개인적으로는 뭐 준환 형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왔길래 우리가 좀 인성서부터 네. 야구 기술 뭐 이런 것까지 네. 최고의 절정기를 맞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인성이 그때 별로 안 좋으셨어요? 아니 최관수 감독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런 인성이라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집에서- 사고를 많이 쳤다고. 아니지 집에서 뭐 우리는 인성교육은 다 돼 있는데 단체 생활에서 네. 이제 숙소라든가 네. 그다음에 야구에 네. 팀워크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는 거를 그분 때문에 이제
배우게 시작된 거죠. 야구에 눈을 떴다고 봐야죠. 네. 눈을 뜨기 전에는 어떤 사고를 치셨습니까? 글쎄, 아니 사고보다는 야구를 치고 던지고 받고 이런 거밖에 할 줄 몰랐어요. 네. 오늘 자꾸 저기 근데 그 사고 자꾸 쳤다고 그러는 것인가 근데 어디서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게스트분께서 이상한 데로 몰라고 그래요. 한번 이제 그런 사건은 있었죠. 감독님이 저희들을 통역을 하시면서 네. 쉬어지도 안 하고 훈련을 아. 되게 많이 시켰어요. 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가지고 저희들 끌고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 하던 스타일대로 이제 선배들 이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다 하다가 이게 좀 문제가 일어났어요. 동네에 이 건달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커지니까 이제 선수들 다 모아놓고 네. 감독님 내가 너희들 잘못 가르쳤다. 아. 그러니 내가 다시는 벌을 받겠다 해서 자기가 뽑도 선수랑 맞았어요. 맞았지. 때려가면서 우리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을 때렸어요. 우리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저만도요? 그럼 3학년이 10명, 2학년이 한 6명, 우리 1학년이 우리가 형 한 10명 가까이 됐지. 근데 3학년 선배들은 10명이 군산 토백이는 한 2명, 익살에 또 한 3명, 예. 대전에 또 1명, 전주면 전주에 또 서너 명. 이게 오합지졸이지. 전국에서 모은 사람들이지. 이게 3학년들은 야구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처음 접해보는 거지. 이게 3학년들이 아주 이상한 선배들이야. 어? 예. 그 바로 밑에 김준환 선배랑은 김봉년 선배랑은 순수했다고 착하고 어? 교육을 잘 받아서 네네네. 착했어. 아니 이거 웃자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있는 대로 보는 거니까. 이제 준환이 웃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상하게 웃네. 그럼 내가 이거 지금 뭐 아니. 구라치는 거야? 내가 형한테 뭐 잘 보여서 뭐가 나온다고. 착하다고 하니까. 네. 아, 착하지. 아니, 이상한 데는 같은 건 알아. 그렇지만 그건 젊었을 때 뭐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보편적으로 착했다고. 혜태가 창단할 때 이제 두 분이 들어오시게 됐잖아요. 그때도 어떤 뭐 서로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들어오셨나요? 어떻게? 아니 이제 저희들은 제가 상업원을 먼저 갔고 또 우리 친구가 또 상업원을 또 1년 후에 상업은행. 예,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한번 꼬셨죠 조금. 어떻게요? 우리 감독님 명을 받고 네. 이제 스카우트 포섭을 간 거죠. 아. 근데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네. 이제 사연이 일단 네. 뭐 그 준환이 이쪽 사연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맞아. 아는 쪽은 맞아.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또 상업으로 온다고 그래서 흔쾌히. 예, 예. 나한테는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왔어 상업에. 네. 이따가 이제 나는 군대를 갔고 여기 네. 또 다시 한양대를 갔고. 한양 들어가고. 내가 아는 스토리. 예. 예.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게 맨 처음에 저는 이제 실업팀이라는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나름대로 시골에 학교 다니면서도 서울이라는 그 꿈에 그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고등학교도 중앙고등학교나 시무를 가려고 그랬어요. 네. 제가. 근데 최라간수 감독님 오셔가지고 니네들 다 안 오면은 자기가 여기 감독으로 올 이유가 없다. 1학년으로 너희들을 다 받을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마라. 해가지고 강력하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유별나게 혼자 내성적이었는데 나 혼자만 생각은 나 서울로 가야 돼. 중앙고나 시문고나 그때 당시 형 우리 1년 선배들이니까 이 형 친구 이제 유명한 그 중앙고에 돌아가신 윤몽룡 투수라고 있다고. 네네. 어? 윤망로. 윤몽룡 네. 선수라고 이제 형 동기들인데 투수. 이게 고등학교에서 중앙고등학교에서 날렸지. 그때 최고의 인기 선수였었지. 야구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중앙보다 휘문고를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군산에서 시골서 살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서울로 가야 되겠다라는 막연한 혼자 생각으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는 못 갔지만은 3학년 때 이제 나는 또 이제 연고전이나 고인전 뛰는 게 꿈이었다고. 그런데 고대에서 스카우터가 왔다고.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학교 이제 행정 쪽에 계셔가지고 대학을 못 가게 하는 거야. 그 부장하고 짜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나 돈 필요 없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너를 내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 아버지 학교에서 장학금 주고 숙소에서 재워주고 하니까 용돈도 나오니까 나는 무조건 가겠다. 하고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형들한테도 안 맞았는데 아버지한테 처음 싸대기를 한 대 맞아봤다고.
아버지 생각은 가서 좋은 조건이니까 돈을 받는 거에 더 좋다고 생각하신가요? 프로팀 아니지. 이제 형이 이제 형은 혼자 갔지만 은행을 나는 이제 우리 동기들 있잖아요. 네네. 한 4-5명이 있었어요. 근데 실업팀에서 나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한 명에 이렇게 끼워주는 껴서 거죠. 가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꾸 거부를 하는 거지. 나를 대학을 못 가게. 그러니까 아버지도 거기 같이 협조를 한 거지. 그러던 날 준환 형이 갑자기 실업팀에 있는 사람이 멀쩡하게 정장을 하고 딱 야구장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나하고 이 형이 어떻게 생각나 모르지만 내가 친형처럼 또 이 형은 나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사이였어. 고등학교 때 사실 나하고는 1학년 때부터 눈밑 했으니까. 그러면 준환 뭐. 형 옆에서 붙어서 자야 돼. 나를 이렇게 챙겼다고. 전주서 이렇게 와가지고 군사학교 1학년 때부터. 이 형이 2학년이지. 네. 난 1학년이고. 이게 나하고 준환 형 사이는 많아. 그러니까 3년을 같이 있었죠. 아니 2년 고등학교 2년. 예. 그러다가 은행을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준환 형이 또 내려와갖고 또 상업은행에서 잘하고 있는데 야구나 와라 그래서 그때가 내가 이제 갈등이 심했을 때인데 아버지한테 허락을 못 받고 학교에서 허락 못 받으니까 좋아 그러면 갈게 이렇게 돼서 상업은행을 입행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다시 그냥 한양대로 온 이유는 아 다시 간 게 아니라 네. 또 상업은행에서 한 2년 형이 2년 있다가 이 형이 군대를 갔지. 네. 예? 그러니까 나 혼자 남았잖아. 네. 그게 77년도야. 근데 대학교 특기생 혜택을 주는 게 있어. 특기자. 네. 그게 3년 유효야. 네. 그게 김일권 사연이 뭐 예비고사도 있었어요 그때. 그게 연대 갈라다 못 가고 고대 갈라다 못 가고 마지막에 77년대 연대 가기로 했어. 네. 결정을 봤어. 네. 근데 내가 11월 달에 국가대표 콜롬비아 대회를 갔다 와야 돼. 네. 근데 연대나 고대는 입학 원서가 정기이기 때문에 12월 초에 마감이야. 네. 이게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건대 이런 데는 후기야. 그게 나는 오자마자 빨리 가서 연대 감독 오고 을지로 육가 거기서 네. 만나기로 했었어. 네. 근데 그때는 통행금도 있을 때니까 네네. 4시 10분 되니까 팬티바람에 난 납치당한 거야. 그 유도부 애들이 3명에다가 형 2층 숙소에서 그대로 가대기를 당한 거야. 하고 차에다 집어넣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무슨 아파트야. 그게 잠실이야 형. 이야. 13평, 15평, 130만 원, 150만 원 할 때 네. 거기다가 딱 박아놓더라고. 네. 오후에 또 다시 납치. 갖고 저기 서울시청 앞에 지금 프리전트 호텔 거기다가 이제 집어 넣어놓고 앞에 이제 나 이거 한편에 저 영화야. 이거 그렇네요. 보디가디들 때만 되면 문 살짝 열어갖고 맛있는 호텔밥 주고 그러다가 거기서 한 일주일 일주일이요? 강금 당하니까 어떻게 해? 네. 연대 입학원서가 끝났잖아. 그러니까 후기는 뭐 1월 달인가 뭐 기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한 대가 낫겠다 해서 그래서 한 대 간 거지. 그 정도로 일주일 동안 납치돼 있으면 납치 아닌 납치지만 또 집에서 난리 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뭐 내가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만 했지 뭐 납치 당하는지 몰라. 아니 그럼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알아? 그것도 모르겠네. 은행에서. 은행에서. 그때는 겨울이니까 은행에 출근하고 네. 그 내가 대학 간다는 건 알아요. 아하. 행장하고 공덕정 그 네네네. 행장하고 나하고 쇼당을 쳤으니까. 예.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상업은행으로 돌아오는 거를. 그래서 대학을 그 행장님이 네. 이렇게 나를 보내줬다고. 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프로로 이제 들어오시게 됐는데 그때 82년도에 해태 타이거즈 구성을 보면 군산상고 뭐 주축, 광주 1고 주축 이 정도로 꾸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어떻게 잘 섞일 수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무리수를 띄운 거죠. 돌아가신 저 김동혁 감독께서 네. 선수 16명 가지고 창단을 했어요. 예. 프로야구 80개만 하는데 16명 가지고 이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그렇죠. 16명을 창단을 했는데 거의 군사상고 출신이 한 10명 가까이 됐고 정확히는 지금 수사는 무항인데 광주 3고 그다음에 저 광주 1고 1고. 네.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광주 1고 3고는 그래도 조금 창단이 우리보다 낮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들이 주책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한 토요일에 3, 4년씩 있을 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거쳐 올라온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그 후로 이제 차츰차츰 많아졌죠. 예. 아, 초창기는 그럼 거의 군산 상고가 거의 뭐 주특기였죠 거의. 예, 혜태 주축이었네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혜태하고. 예. 당시 지금 김봉현 전설은 연봉이 일단 당시면 2,400만 원이라고. 이게 그 얘기하기 전에 네. 형이 지금 창단 멤버 네. 16명, 17명이었는데 이게 거기에 이제 전남고등학교 출신 하나 있고 아, 전남고도 있었습니까? 이게 이 형은 나보다 1년 선배다 보니까 네. 기억이 조금 맛이 갈 때가 있어. 근데 그때 이제 진흥 출신 있었나? 진흥은 없었나요? 장진범 이런 애들이 진흥인가? 있었구나. 아, 진흥도 있었습니까? 예, 진흥도 있고, 오. 그러니까 나 정확히 찝잖아. 네. 이게 형은 다 얘기했는데 부족한 거를 내가 보충해 주는 거고. 네. 근데 거기에 부정 선수가 한 명 있어. 누구요? 나야, 김일고냐. 왜요? 나는 영구 제명 선수야. 왜요? 81년도 국가대표 태릉 선수촌에서 네. 내가 도망 나왔다고. 왜 그래요? 프로야구가 82년도에 만들어졌잖아. 네, 예. 이게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내가 여기도 써 있는데 80년도 동경대회가 국가대표가 내가 마지막이었지. 네. 그때 내가 무소속으로 6월 5일 날 제대하고 연습도 하는 상태에서 국가대표가 선발이 돼요. 아. 근데 8월 달서부터인가 동경대에서 해. 네. 예? 근데 그때 또 내가 대학교를 복학을 안 오고 있을 때라 네. 복학한 것처럼 해서 또 대학 선발도 돼 있었어,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중 선수야. 예.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 복학했는데도 1학년이야. 난 네. 1학년을 2번 다녔으니까 1학년이야. 어? 그러면 거기서 또 대학 선발 주장을 맡아야 돼. 그러니까 그 배성서 감독이라고 빙글의 감독이었던 네네. 그 양반이 감독이고. 네. 그러면 나는 대학교에서 한 번 뛰고 또 국가대표에서 서울에서 잠깐 이 연습 경기가 있었다고. 네네. 미국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이거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동경대회를 내가 8월 달에 간다고. 그때 이제 김성환이라는 선수는 대학 선발에 왔는데 네. 걔가 3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는데 엔트리에서 빠져야 돼. 왜요? 인원이 많이 뽑잖아, 처음에는. 동경을, 이제 대학 야구도 동경이 서니까. 네. 그래서 내가 배성석 감독한테 내가 빠지잖아. 네. 그러면은 여러 명이 그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이거는 김성환 절대 모르는 거야. 30명이 예비로 후보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팔이 안 오르는다고 그래서 후배 성환이를 내 대신 넣어달라. 넣어주세요 하고 나는 대표 선수로 빠지고 하고 동경 갔더니 성환이가 왔더라고. 네. 대학 선발도 거기서 시합을 했는데 네. 이게 동경대에서 제가 이제 연습도 잘난 척이요. 이관왕을 하잖아. 네. 세계 도로왕 신기록을 깨고 득점왕을 득점, 하고 네. 타격 한 게임 놔두고 공동 1위야. 그때 이제 준환 형이 대표 선수가 안 됐어, 그 애는. 네네. 어? 그 조금 잘난 척하는 형, 복년 형은 돼 있었고, 그때. 근데 마지막 게임이야, 형. 그러니까 김웅용 감독 스토리가 또 나와야 되는데, 네.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 한번 빼주라. 어? 욕심이 나잖아요. 성적 때문에. 예. 타격왕이라는 게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수위타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더니 그 양반 말 쳐서 먹었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해가지고 더군다나 그 타순이라도 좀 뒤로 빼주면 좋겠는데 그냥 고정 1번 타자니까 1번에다 박아놓으니까 그냥 5번 돌아오더라고. 갖고 내가 5타수 2안타 때려버리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때 니카라과에가 먹었나? 베네수엘라가 1등을 했나? 뭐 이랬다고. 하고 난 5타수 2안타를 쳤어. 하고 스위타자를 못하고 3위로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런 그 사연이 있었지. 그런 그때- 응원이가 그때부터 김웅영 감독 응원이가 있었네요. 네. 그때 타율 보니까 1990년 도쿄 세계 야구 선수권 때 4할 넘었어요. 4할 7푼 6리였어요. 네, 그게 내가 5할에서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할 7푼 6리면 네, 휘두르면 만든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선수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랬네요. 네, 욕심도 생겼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그때부터 이제 네. 응원이가 있어가지고 치그락자락 했었구만. 그러면은 그 정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스펙이면 혜태 들어올 때 어느 정도를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네. 지금 뭐 김준환이가 잘했냐, 김일관이가 잘했냐, 김봉년이가 잘했냐 하면은 네. 이거는 조금 좀 나쁜 말로 한다면 무식한 질문이라고 네. 판단이 하는 거고. 네. 왜? 각자 장단점이 다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김일관이는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 초, 중, 고, 대학, 실업 이런 거를 국가대표. 국가대표까지 네. 이 사연을 보면은 형도 3학년 때 학생 고등학교 선발이 됐지. 네. 동년용 됐고 나는 2학년 때부터 참여를 했으니까 형보다는 어렸을 때 먼저 같이 고등학교 청소년 대표라는 걸 하고 있었지. 이게 저는 그런 거를 대학 선발, 형 대학 선발 해봤어? 못 해봤지? 대학을 안 갔는데 대학 선발. 아니 이게 짜증나는 일이지. 알았어. 김봉년이는 대학 가서도 대학 선발 못 해봤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기가 뭐니까 네. 저는 나름대로 형은 뭐 알지. 저도 어렸을 때 일찍이 조그만 체격이지만은 천재 소리 들어가면서 야구를 공수주를 해왔으니까 뭐 준환이 형 잘했지. 김봉년 잘했지. 근데 82년도는 냉정하게 따졌을 때는 이제 뭐 김봉년 선배가 볼 수도 있는데 난 정확하게 이건 예능이 아니니까 직설적으로 하는 거야. 네. 내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 네. 여기 들을 때는 82년 들을 때는 한물 갔었어. 대표 선수도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김봉현 전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네. 아무것도 아니었어. 2,400을 받았어, 근데? 2,400은 구라고. 진짜요? 그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 오. 만약에 준환이 형이 계약으로 들어갔어. 네. 그러면 형 그때는 박종세 단장이 사장이 했어? 단장이었잖아. 그러면 대면을 한다고 1대1로? 네. 이게 나는 부중 선수야. 그러면 내가 잘난 척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때 랭킹 1위야. 강혜주보다 내가 앞서갈 때야. 야구 쪽에서는. 77년도가부터 내가 80년도 그런 세계대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위를 매겨본다 하면은 장혜주는 국내용이지 국외용은 못 되거든. 지금 이걸로 봐서는 랭킹 탑이에요, 지금. 네, 당시로 보면. 이게 뭐 아시겠지만 잘난 척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누가 야구 잘했냐 하면 준환이 형도 잘했고 봉련이 형 나도 잘했다 막. 근데 나는 여건은 뭐야? 예소잖아. 네. 유형은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크지. 팬들이 환장하잖아. 예를 들어서. 네 자랑하고 있어. 자랑하시다가 자꾸 이제 왜? 얼굴이나 뭐 이렇게 팬이 많다. 이 정도로 야구 얘기 나가시네요. 아니, 야구, 저기 뭐야. 이 형은 뭐라 할까? 이 형도 굉장히 내성적이야. 네. 근데 나한테만 외형적이었어.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네. 말이 없어. 네. 근데 봉년 형하고는 틀리지. 그 얘기 해주세요. 지금 얘기가. 뭐. 그래서 박종세 단장을 만났는데. 만났는데, 네. 각자 틀리지만, 나하고 부정 선수지만은, 네. 나는 특급이야. 예. 2,400이야. 그땐 정해져 있어. 근데 2,400이라는 숫자는 나하고 박철순 둘 뿐을 알고 있어. 내가. 그때 당시에 그러면 김일관 전설은 2,400 받으셨어요? 이게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2,400인데 조마조마해. 오비에 박철순 1년 밑에가 걔가 토론토인가 어디에 그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한국에 왔다고. 예. 그 전까지는 박철순이가 국가대표 한 번인가 되고 잘하는지 뭐든지 몰라. 예. 근데 그쪽 메이저에서 마이너리그에서 하다가 오니까 박철순이가 최고였다고 등급을 매겨준 게. 네. 그럼 김일권이 부정 선수인데 국가대표로 있고 하니까 내가 랭킹 1위야 또. 박종세 단장이 얘기를 해. 진 선수 부탁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뭐 그거를 뭐 섞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못 되니까. 자, 우리가 A급을 4명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보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형 연봉 1,800 받았지. 뭐 내가 정확히 하잖아. 너무 무기력하게. 아니 그랬으니까 아니 공개가 됐으니까. 사실이니까 왜 그걸 거짓말을 하냐고. 그래서 A급이 나, 김봉년, 준환형, 김용남까지가 A급이야. 이거 싫어요. 그럴 것 같아. 맞잖아요. 근데 A급인데 1,800을 받으셨어요? 용남이는 내가 조금 기억이 없었고. 용남이까지. A급이면 2,400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특급이 2,400이고, 특급이. A, B, C로 나눠져. 특급만 2,400이에요. 근데 2,400 받은 애는 내가 알기로는 박철순이가 오비 갈 때 그 한 명으로 알고 있어. 예? 장효조도 아니고. 김봉현 전설 2,400 안 받았다. 그 택도 없는 소리고. 그때는 마탱에 가 있을 때인데, 무슨, 랭킹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국가대표도 아닌데.
그렇게 짠 혜태에서 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때 코로나 시절 있는데 대구에서 밀리찬 마치고 광주에 오니까 운동장에 나왔더라고. 후배들 중에 혹시 인정하는 도로 선수 있습니까? 유독 혜태만 3대 도둑놈이 있잖아요. 김일권, 이순철, 이종범. 서운한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정명 감독이. 그렇죠. 네.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다른 고용. 기록 쓰면 됐고 달쌈 스벤. 네.